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큰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누구냐?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MicroStrategy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4월 총 122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려보고 여러가지 추가 자료가 더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금 큰손의 비트코인 매수, 이건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리플에는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적용시키면 되는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인셋, 사고방식 같은 것들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올려줬던 거 아주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들 잘 보고 계시네요. 네, 다들 잘 보고 계시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방송을 종종 듣는데, 그렇군요. 제가 종종이 아니라 하루에 4번 꼬박꼬박 듣게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감사하고요. 응원 한번 해달래요. 나있다 한번 하는 게 너무 귀엽다고. 아직 나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리플 5월 나있다! 됐나요? 힘냈나요? 파이팅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격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5원 정도, 733원? 네, 이렇게 형성되고 있던데요. 우리의 리플 업비트 기준으로 733원 정도던데 우리 코인원은 731원 정도.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참 편하죠. 671.5원이라는 공포감은 어느 정도의 2024년에 다가오는 가격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내려올 일은 없다고 봤을 때,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89원에서 한 710원 정도 사이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략을 저라면 짜겠다. 왜냐면 그 다음 5월장을 보고 하는 거니까. 오늘 30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고량조연 분들에게는 다 제 일기장을, 고량조 과정은요, 네, 선물 거래를 하는 공간인데 좀 초보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이곳에다가 제가 일기장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네, 일부러 자세히 보기로, 일부러 미리 보기 안 보이게끔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해 놓고, 5분께서 좋아요를 누르셨네요. 네, 동참하고 싶으시면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킵하고 싶으시면 스킵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또 5월, 6월, 7월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5월, 6월, 7월은 6월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제 입에도 금리 인상이란 말이 2년간 붙어버리니까 정말 정처럼 떼지지 않네요. 금리 인하, 그 다음에 7월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선반영, 뭐 이런 느낌. 여기에 이제 옵션이 있다면 리플 소송, 뭐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5월, 6월, 7월 이때는 진짜로 2024년 연말에 우리가 웃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월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5월, 6월, 7월은 좀 가격을 회복해야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계획을 여러분께서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왜 하나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디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금리 인하는 경기가 침체되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이런 명목을 붙이겠죠. 정치적인 금리 인하. 왜 정치적인 금리 인하냐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6월에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정치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유추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
뭐 이런 앞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왜 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다. 아니면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 금리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중에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물가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그래서 그냥 보험성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는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근거를 갖다 붙인다면 이게 6월에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5월도 기대감에 좀 살짝 올라갈 것이고 6월 달에 어쨌든 간에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뭐 아니면 5, 6, 7 다 넘어가고 내년에 하든 간에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시점은 아마 상당한 랠리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2년간 눌려있던 것들이 대폭발을 할 때니까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다. 그래서 늘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 그래야지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이 판에서 떠날 게 아니라면 일어나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이건 뭐 별개 얘기입니다만 권도영 변호인단이 지금 100만 달러가 적당하다. 자, SEC는 우리 리플에게 20억 달러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우리 권도형한테는 53억 달러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리플은 우리 SEC에게 뭐라고 했나요? 네, 10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1000만 달러. 근데 리플은 증권이 아니니까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정리하자. 그러면 왜냐면 기관 판매 중에 증권성의 시비가 걸릴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말이 되지만 이것들 보세요. 100만 달러래요. 공 하나 떼버리잖아요. 장난합니까? 100만 달러 얼마입니까? 1, 10, 1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 원입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어느 특정한 한 사람 또 14억을 루나에 태운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상의 분도 있을 생각하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 뭐 별개 이야기지만 톤이 높아질 수가 없네요.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맞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됐어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법원에서는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리플은 그래도 기관 판매는 인정할 건 인정한다. 네, 우리의 리플랩스 회사는 피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상남자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기관 판매 그 증권 시비 가능성 있어? 오케이,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낼게. 깔끔하잖아요. 얘네들은 공 하나 떼버리고 장난칩니까 지금? 얘네들은 530억도 매겨야 돼요. 낼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보면서 저런 수준이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는 나쁘지 않네? 뭐 그렇게 법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모든 게 지금 암호화폐판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에 말씀드렸던 큰 손이 샀다 누구냐면 마이크로스트레지의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 앞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uy the dip입니다. dip이라는 것은 파인 곳입니다. 매수는 어떻게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손은 하지만 개미는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력은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 않는 거. 이럴 때일수록 진짜 기본기 지금 살짝 이렇게 빠져 앉았잖아요. 이럴수록 그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본기를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4월 달에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사잖아요. 왜냐면 세력들과 큰 손들과 네, 개미는 마인드가 달라요. 큰 손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삽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산다고요. 개미는 죽을 것 같을 때 멘붕이 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네, 미친 듯이 긍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빼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부정적이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으로 부정을 논하고 있고 내 두뇌에서 부정을 생각하고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에 긍정의 기운이, 긍정의 에너지가 차겠습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큰 손들은 긍정이다 못해 초긍정입니다. 초긍정.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긍정이 초긍정이냐면 보십시오. 이건 2022년에 마이클 세일러 기사 나왔던 것들입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 하실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더리움, 리플 모두 증권이다. 이더리움도 테라 루나처럼 붕괴할 수 있다. 리플, 이더리움 철저히 견제하면서 본인 비트코인 철저하게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리플이 최고다. 뭐 이렇게 리플이 간다 궁극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도 비트코인 이분도 이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분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진짜 엄청난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들은 다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을 사랑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와 큰손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손들은 극단적으로 긍정론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 다 배척해버립니다. 얼마나 긍정적이면. 맞죠? 근데 저게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분들은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2년과 2023년 두 해 때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2만 달러 떨어졌을 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에서 나갔잖아요. 조 단위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네, 세상이 뭐라 해도 본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기자가 이분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언제 파실 거나요? 언제 파실 건가요? 답변했잖아요. 영원히 팔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초긍정은 돼야지 이분처럼 21만 4,400개의 리플이 아니라 21만 4,4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배짱이죠. 그리고 이 배짱의 핵심은 4월. 그러니까 4월이 무슨 말이냐면 딥 파인 곳.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nic. 누군가에게는 공포일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4월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의 한 달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일 빼고는 싹 하락 또는 조정이었어요. 네, 그걸 극복했습니다. 이분들은 알고 있죠. 왜 알고 있냐? 4월 힘들었다고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없었어요. 안 힘든 분들이. 다만 그분들은 뭐다? 여기를 생각한다. 5월, 6월, 7월 앞으로 있을 미래를 생각한다. 여기 생각하면 이거는 671원은 이제 앞으로도 더더욱 나중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갈 때도 671원은 더더욱 정말 2024년의 역사적인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을 내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투자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입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도 안 풀릴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 무의미하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6월, 7월을 차라리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이제 4월은 어차피 두드려 맞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5월, 6월, 7월을 5월, 6월, 7월을 이 석 달을 딱 생각한다면 이 6월이 아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최적기가 아닐까라는 저희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 정치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면 진짜 이 양 달은 최고의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이제 짧게 보면은 정말 최고의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달이 될 것이고 더 길게 보면은 그 랠리의 시초가 되겠죠. 금리 인상 첫 한 거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이래저래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6월이 아니면 이게 뭐 지금 재선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얼른 봤을 때는 지금 케네디 후보가 제3의 후보가 약 10% 정도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한 3-4% 정도 지금 조 바이든이 앞서 있긴 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재선을 포기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라면 6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수식어를 넣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가 적기다. 올해 딱 1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6월이 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5월 2일 새벽 3시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매우 매파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바이든을 때려 눕히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제도 빠졌고 오늘 살짝 이렇게 좀 소강 상태가 있는 이유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이따가 4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량주 과정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들어오십시오.